바로 왜 천일 동안 그동안 말씀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라고 물어봤더니 북한이 침투를 할까 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.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? 북한이 지금까지 그럼 청와대가 어디 저 세월호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네. 청와대 어디 있는지 몰랐나요? 그래서 청와대 이렇게 관저에 그림까지 다 그려져서 나왔는데 네.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이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자, 뭘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언론에 이제 이런저런 의혹이 보도되면 그게 아니라고만 계속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네. 사태가 몰고 왔잖아요. 그러면 지금쯤은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내놔야 할 텐데 더군다나 네. 헌재에 분단위로 내놓겠다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뭐 내놓은 걸 보면 지금까지 입장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그런 답변서를 내놨어요. 저렇게 네. 내놨으면 저거는 사실 검증하기도 좀 불분명할 뿐더러 왜냐면 혼자 뭐 서류 검토하고 뭐 이랬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자료도 별로 없어요. 그러면은 역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뭐 헌재도 저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.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 헌재에 제출했다고 그래서 7시간 관련한 의혹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. 네. 이런 우려가 됩니다. 아니 구글이나 인터넷에선 청와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왜 천일 동안 그렇게 꼭꼭 숨겨둬야 했을까요? 글쎄 말입니다. 사실 이 북한 탓이라고 이렇게 김은혜 앵커가 되물었던 거에서 벌써 뭔가 함축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죠. 전 사실 뭐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, 대리인단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매를 스스로 버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. 네. 국민들에게 반감을 오히려 더 불러일으키는 해명이고 네. 방금 조혜 편집장 말씀하셨지만 이미 밝혔어야 되는 떳떳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하나씩 논리가 맞지 않게 되자 내놓는 아주 궁색한 변명인 거죠. 네. 저는 뭐 전형적인 경광부의 아전 인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 우리가 이제 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김정은이 동선이 공개가 안 된다,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박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을 신경 쓸 상황이었다면 관저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되겠죠. 집무실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다른 데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집무실에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전에 이미 보안손님 얘기도 나왔었잖아요. 이게 입이 아프도록 했던 얘기였는데 보안손님들 제대로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럴 때 북과 관련돼 있는 누군가는 같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외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는데 왜 그런 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출입했을 때 청와대 CCTV는 뭐 지금 기록이 안 남아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것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핑계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. 네.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 2014년 8월 13일 날 이게 청와대가 공개했던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기록이에요. 네. 이번에 제가 청와대가 공개한 것도 답변서에 나온 것들 시간대별로 다 확인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한두 가지 추가한 거 외에는 없어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추가로 뭐 공개한 것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뭘 했느냐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뭘 했느냐는 거는 보고받은 거 외에는 한 게 없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. 변호인들은 애를 쓰면서 아마 답변서를 만들긴 했을 텐데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했던 서석구 변호사에 대해서 기독교 단체 그리고 천주교 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잠잠하다가 지금 반응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불쾌하다는 이야기예요. 헌법재판소가 무슨 종교재판 하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탄압받는 참 다수에서 탄압받는 분이라서 그분을 어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또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물론 다중이었던 거에서 어떤 당했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. 근데 지금 문제는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그다음에 법률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또 변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종교적인 상황 자체를 빗대가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종교단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왜곡스러운 것이죠. 특히 네. 이제 보면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번에 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본인이 변호인으로서 했던 법률과 헌법의 어떤 어긋난 부분들 네. 이런 부분들 가지고 대통령을 변호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이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시중에서는 이거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고 특히 네. 이 재판 자체의 성격을 그럼 과연 정말 대통령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이 종교적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헷갈린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.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서석구 변호사가 이런저런 비유로 대통령을 변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게 네. 이제 비유의 대상이 예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석가모니가 될 수도 있고 뭐
이렇게 다 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건 뭐 서석구 변호사가 또 일부에서는 또 저기에서 뭐 기도를 했다. 뭐 그걸 가지고 논란을 삼는데 뭐 네. 기도도 할 수 있죠. 어떤 때 보면 왜 저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뭐 골 하나 넣었다고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저는 뭐 서석구 변호사가 어떻게 비유를 하거나 또는 어떻게 변론을 하는 것도 그 변호사의 자유다.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공감을 못하겠다. 서석구 네.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.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저걸 가지고 뭐 기독교계가 불쾌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그분들의 평가고 네. 저희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분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윤 의원님. 헌재의 사실은 이제 변론, 재판길 네.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서 오늘이 아마 세 번째죠. 뭐 증인들이 안 나오고 뭐 불출석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처음 나왔을 때 논리가 연좌제 비유하는 표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번의 경우는 서석구 변호사 본인이 직접 방송에 출연도 하고 또 본인이 직접 예수에 비유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과연 이게 변호사들이 펼 수 있는 논리일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졌어요.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대통령과 네. 박근혜 대통령과 이 변호인들이 분명히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논리는 상당히 좀 자기 고집이 강한 논리들인 이런 거는 대통령의 뜻이 아닐까. 네.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짐작만 해봅니다.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. 네.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여 뭐 내게로 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박 대통령이 지금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편이었는지 아닌지 한번 묻고 싶고요. 네. 만약에 비유를 들려면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게 비유를 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군중 재판을 한 게 아니잖아요.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잖아요. 압도적 네. 다수로. 근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만약에 지금 군중 재판을 하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. 그냥 박근혜 대통령 나가면 되는 거지.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르는 건데 그걸 마치 군중 재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언어 도단인 것 같습니다. 네. 수임료는 받으시는 거죠, 다들? 그거야 뭐 모르죠. 네, 본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. 네.